맨 위에 있는 식. 맨 위가 아니라 여기 아까 두 번째 구한식 여기에 a에다가 그럼 a제곱은 m제곱분의 1이니까 얘를 다시 이 두 번째 식에 대입해주면 안녕하십니까. 수학과 서통영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문제는 고2 수투 문제 미분 문제로서 문제 설명 먼저 들어가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0이 아닌 실수 m에 대하여 두 함수 fx와 gx가 있는데 이 두 함수에서 실수 x에 대해서 fx와 gx 중 크지 않은 값을 hx라고 할 때 이 h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가 딱 한 개가 나오는 양수 m의 값을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인데요. 그러면 일단 그 두 함수를 잠깐 살펴보면 fx는 2x 세제곱과 마이너스 8x 홀수 차항만 있으니까 기함수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gx는 끊어진 함수, 학생들이 많이 싫어하긴 하지만 m의 값이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서 조금 생각해보면 x가 0보다 작을 때 y축보다 왼쪽에 있을 때 기울기가 음수가 되고 y축보다 오른쪽에 있을 땐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그래서 V자 형태, 그리고 y절편도 같기 때문에 약간 V자 형태를 그리는 함수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fx와 gx 중 크지 않은 값을 hx라고 할 때 이것은 fx나 gx는 둘 다 함수값을 의미하죠. 함수값은 그래프에서 높이를 말하기 때문에 높이가 더 낮은 값, 두 함수가 있을 때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따져서 그려준 함수를 hx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그래프만 하나 그려놓고 그 설정 등급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등급은 고2 2등급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체크 포인트는 일단 문제에 나왔던 미분 불가능하다, 미분 가능하지 않다, 미분 불가능하다. 그러면 함수에서 체크 포인트 할 때 우리가 미분 불가능하다 그러면 함수가 비록 연속이다 하더라도, 연속 함수라 하더라도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르면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걸 그래프로서 보면 연속 함수라도 그래프로서 보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으로 가면 다 미분 가능한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꺾인다든가 이런 경우 이런 꺾이는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체크 포인트 또 하나는 그래프 y는 fx에서 점 a, fa 에서의 기울기, 사실 미분의 가장 핵심적인 건데요. 부장님, 여기서의 기울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접선의 기울기가 네네.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되죠? 네, F'A입니다. 접선의 기울기는 F'A다. 요걸 가지고 문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앞에 나왔듯이 두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fx는 기함수고 앞에 최고 차항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그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gx는 V자 형태로 올라가고 m의 값이 양수기 때문에 y절편이 양수인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hx는 어떤 애냐? hx를 빨갛게 표시해보면 두 함수 중에 아래쪽에 있는 함수, 파란색보다 x가 0보다 작을 때 파란색보다 노란색이 아래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계속 아래쪽에 있네요. 그러다가 둘의 교점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노란색보다 파란색 GX가 더 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옆에 간략하게 그리면 이렇게 잘 부드럽게 가다가 여기서 꺾이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가 생기겠죠.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니까 이 지금 현재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m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m의 최대값 양수 m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 적어놓질 않았네요. 그러면 y절편이 이 녀석의 y절편이 m 세제곱분의 4인데 m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y절편은 작아지고 또 기울기를 따져보면은 더 깊숙하게 들어와서 계속 작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왼쪽에서 y축보다 왼쪽에서 접하고 거기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들어지는 이렇게 그려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순간일 때는 똑같이 그려봐도 hx를 그려봐도 아직 노란색이 아래 있고 둘이 겹쳤으니까 크지 않으니까 계속 노란색을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건을 만족하게 되고요. 이때보다 m의 값이 더 커지면은 더 아래로 파고들어서 여기서부터 미분 불가능한 점이 두 개가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 m의 값이 저거보다 커질 순 없을 겁니다. 즉 접할 때 m의 값이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문제에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두 녀석이 접하는 이 접점을 A, FA라고 하면 FA의 값과 GA의 값이 같아야 되므로 FA의 값은 2A 세제곱 마이너스 8A, GA의 값은 마이너스 M분의 47A 플러스 M 세제곱분의 4.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접할 때의 기울기가 접선이기 때문에 접할 때의 기울기와 이 파란색 GX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므로 F'A는 바로 구해서 집어넣어주면 이 상태로 프라임 때려주면 되기 때문에 6A 제곱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이게 함수 GX의 0보다 작을 때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므로 마이너스 M분의 47 이렇게 두 가지 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기분 나빠 보이는 숫자였지만 얘가 정확하게 여기에 겹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대입을 해주면 2A 세제곱 마이너스 8A 그리고 6A 제곱에 A가 곱해지니까 6A 세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M 세제곱분의 4가 나오고요. 양쪽에 똑같이 있는 녀석 지워주고 식을 정리해주면 식을 다 정리하고 나면 A 세제곱이 마이너스 M 세제곱분의 1 둘 다 실수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M분의 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한 이 값을 다시 맨 위에 있는 식 맨 위가 아니라 여기 아까 두 번째 구한 식 여기에 A에다가 그럼 A제곱은 M제곱분의 1이니까 얘를 다시 이 두 번째 식에 대입해주면 M제곱분의 A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M분의 47이고요. 양변에 M제곱을 곱해서 다시 정리해주면 잠시만요. 6이죠 6. 네, A를 없앤 건데 그래서 M제곱을 곱해서 정리해주면 8M제곱 양변에 M제곱을 곱하겠습니다. 그래서 8M제곱 마이너스 47M 마이너스 6은 0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고요. 얘는 8M 플러스 1과 6M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 되므로 양수 M의 값은 6이 됩니다. 접할 때가 최대값이니까 이 값이 최대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문제의 출제율은
접선 접하는 경우라든가 미분을 이용해서 접선 그리고 그 순간에 A, FA를 두고 나오는 문제는 되게 많아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것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난이도 높은 거 낼까 낮은 거 낼까 고민하다 보면 한 반반 정도 확률이 되지 않을까. 높게 내려면 이게 나오고 좀 낮게 내려면 그래서 반반 정도. 난이도는 개인적으로 그래프의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면 3.7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추가적으로 학생들한테 설명할 부분이 있다면 아까 처음에 기함수라고 했었는데 기함수와 우함수 설명 지금 뭐 따로 드리지는 않을 건데요. 기함수와 우함수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이 꽤 있기 때문에 기함수와 우함수를 설명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리고 사실 뭐 문제에서 더 설명할 건 없는데 학생들이 되게 싫어하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문제 보자마자 되게 뜬금없는 수 그냥 문제 자체에 47이라고 흔히 말해 보기 싫은 숫자가 딱 나왔을 때 학생들이 그냥 되게 풀기 싫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너네가 문제를 봤는데 되게 짜증나게 생긴 숫자가 있다? 그러면 걔는 반드시 나중에 인수분해나 뭔가를 도움을 줘서 결과값이 깔끔하게 나오게 6이라는 깔끔한 숫자가 나오게 도와주기 위해서 출제자가 의도해서 들어간 숫자다. 그러니까 숫자가 안 좋다고 해서 일단 오히려 숫자가 좋을 때 답은 이상할 수 있지만 중간에 이상한 숫자가 있으면 결과는 더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더 편하게 풀어보라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분에서 그 연속함수라는 내용 설명할 때 연속함수의 그 조건 세 가지가 있죠. 그 세 가지를 먼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훨씬 더 아이들이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 오히려 그 접선의 기울기보다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거기에서는 접선의 기울기는 실질적으로 설정도 그 고2의 2등급 이상이면 다 알고 있죠. 오히려 연속함수 쪽에서 어떤 조건 부분이 더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소통현 선생님 문제를 보면서 좋은 습관이 항상 여러분들이 수학이든 영어든 국어든 간에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먼저 해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학생이 볼 때는 학생들은 눈으로 읽고 답을 낸다고. 근데 항상 습관이 선생님은 문제를 해석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소통형 선생님 수학이 하셨는데 지난달에 비해서 뭐 분도여기가 많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아주 많은 발전을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또 발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